네, 반갑습니다. 저는 벤처스퀘어 대표 명승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92학번이고요. 제가 전공을 계속 신문방송학과를 하면서 미디어 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미디어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즘엔 스타트업 관련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때는 약간 뭐 또라이였나? 우리 그 신방과 친구들이 대부분 약간 또라이 기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어긋나 보이면서도 새로운 거 좋아하고 대외적인 활동 많이 하고 그리고 공부도 되게 빡세게도 많이 하고 그리고 놀러 다닐 때는 또 뭐 열정적으로 놀러 다니면서 성적에 신경 안 쓰고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조금 더 나가서 약간 저널리즘이나 미디어에 관련돼서 현실론자여서요. 근데 대학 때부터 약간 이제 팩스로 기고를 하고 기고 생활하고 뭐 책을 쓴다거나 책 기획을 한다거나 대필자 생활을 한다거나 컴퓨터 교육을 뭐 일부 한다거나 그래서 약간 좀 남들과 다르게 IT 쪽으로 좀 더 많이 치우친 행동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아래 한글이 막 그 DTP 데스크탑 프린팅 관련된 컨셉들이 많이 있어서 컴퓨터로 뭔가 편집하고 마치 신문처럼 만들어내고 인쇄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작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삼본에 살았었는데 그래서 삼본 타임즈 뭐 이런 거 만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인쇄 후회되는 거는 사실은 잘했다는 거랑 겹쳐 있는데요. 후회되는 게 뭐냐면 충분히 공부를 못했다. 지금 와보니까 지금 그때 전공 공부가 뭐 다 바뀌어 있지만 그때 기초 지식을 좀 더 많이 쌓았으면 지금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금 삶에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원활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거꾸로 그때 공부를 좀 덜 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해서 조금 세상을 좀 더 많이 알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학교에 크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좀 더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나 우리 학교나 뭐 이런 사회 의지랑 상관없이 졸업 때쯤에는 IMF 시절이었기 때문에 거의 4학년을 거의 못 다녔거든요. 뭐 3년제 다닌 것 같은 느낌이 좀 그래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오히려 취업을 해서 다녀서 지금 제 나이 때보다 연차가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습니다. 제 첫 번째 취직했던 데는 생명보험회사, 설계사, 보험 설계사 그걸로 이제 취업을 처음 했었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적성하고는 너무 안 맞아서 뭐 돈은 벌 수 있었을 텐데 뭐 기자가 또 계속 하고 싶었고 기자가 꿈이었던 사람이라서 이제 잡지사 기자를 그 다음에 시작했죠. 특별히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모든 환경이 저한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자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니까 많은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시작했을 때의 기자 생활과 내가 마무리할 때의 기자 생활과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적응을 해야겠다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배운 게 다가 아니고 내가 배워왔고 익혀왔던 게 전부가 아닌 세상이 계속 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미디어 쪽은 더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주체적으로 좀 변해야겠다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에 의해서 뭐 분기점에 의해서 달라졌다기보다는 계속 바뀌는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단 이제 태도 정말 어떤 걸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갈망을 해서 바꿔야 될 세상이 무언가 그거에 대한 초점이 있는 사람을 저는 원해요. 저도 그랬었고 그럼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자세가 되어 있나? 그럴 만한 일이 있나? 혹시 월급만 받으러 오는 사람들 아닌가? 그런 태도의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 그 다음에 좀 꿈을 크게 갖는 그런 입장들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스펙 하나하나 뭐 준비하는 거 하나하나 그런 거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별것도 아니야 다.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들 술자리에서 나 어디 갔다 왔어 뭐 해봤어 이 정도지. 프로의 세계에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죠? 어차피 세상은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한 것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준비한 것들이 10년 후에 쓸모가 없게 돼.
그럼 나는 지금 뭐 해야 될까? 가만히 있어도 돼요. 예. 가만히 있어도 되지. 근데 좀 더 즐겁고 재밌게 살려면 내가 바꾸는 게 더 낫죠. 차라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 바꾸는데 내가 좀 더 미리 알면 좋잖아요. 그러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될 수 있겠죠. 안 그러면 남들이 바꾸는 세상에 계속 맞춰가야 되잖아요. 예. 그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이미 누군가는 더 잘하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없잖아요. 멘토 또는 롤모델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저는 선배들도 그렇고 누구도 롤모델이 안 되어주더라고요. 왜 저렇게 살지? 그리고 내가 많은 술자리를 갖고 선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세상 탓을 하고 또는 환경 탓을 하고 자기 직장 상사 탓하고 그러면 빨리 나가서 딴 일 하면 되는데 왜 저기 앉아서 저렇게 세상을 탓하고 있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문제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빨리 이민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예, 저는 문제를 인식만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걸 어떻게 풀까? 아니면 자기식대로 풀어내거나 환경에 적응하거나 좀 자기가 더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있었던 이 미디어 세상은 그런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똑똑해서 더 적응을 어떻게 잘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만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변화가 더 적고 지금 큰 변화 앞에서 아무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의미하나요?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럼 작잖아요. 인원들이 작으니까 항상 뭐가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뭔가는 더 필요해요. 정보가 필요하든가 네트워킹이 필요하든가 제휴처가 필요하든가 매출처가 필요하든가 지식이 필요하든가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도와줘야죠. 예, 그런 것들 그들의 성장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가속화한다는 뜻으로 엑셀러레이터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이 엑셀러레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행 산업처럼 번지고 있어서 각 분야마다의 전문화된 엑셀러레이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 엑셀러레이터들마다 각각의 전문 분야들을 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형 엑셀러레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미디어가 엑셀러레이터 역할을 해주는 경우도 세계적으로는 사례가 많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창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난 먼저 직장인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죠? 20대 후반, 중후반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내가 인생에 몇 년 정도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삶을 살까? 그러면 25년에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겠죠. 아무리 잘 나가도. 그 20년 후에서 30년 후면 내 나이가 60이 안 됐을 때야. 근데 내 기대 수명은 90세란 말이에요. 그죠? 직장 생활 한 만큼의 삶이 더 있어요. 그때는 뭐 하고 살까요? 그때 돼서 또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때는. 그죠? 그러려면 뭔가 준비해야겠다. 남을 가르치던 학자가 되던 글쟁이가 되던 프리랜서가 되던 창업가가 되던 뭔가를 해야죠. 그러려면 미리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려운 건 없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좀 더 빨리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은 이 깨달음이 좀 더 빨랐으면 대학생 때부터 창업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저도 이제 아주 노멀하게 살았던 사람이라 당연히 졸업하면 취업해야지 뭐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 사회적으로 뭐 그런 얘기를 해준 사람도 없었고 저처럼 이렇게 떠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창업하는 아이디어는 항상 주변에 있어요. 내가 불편해하는 거, 내 주변 사람이 불편해하는 거, 불편해하는데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창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큰 시장일 수도 있고, 아주 작은 시장일 수도 있고, 성장하는 시장일 수도 있고, 원래 없었던 시장일 수도 있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차피 다 주변에서 시작해요. 이제 그때는 창업을 하는 비용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좀 달라요. 창업을 할 때는 사실 뭐 아무것도 벌 수 없지만 자본금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직원을 뽑거나 내가 활동을 하거나 할 때 비용이 들잖아요. 이건 운영비인 거죠. 이 운영비가 없을 때는 돈을 벌면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BM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운영비를 벌기 위해서라도 알바도 뛰어야 되고 대리운전도 해야 되고 강연도 뛰어야 되고 방송 출연도 해야 되고 예. 그건 대표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예. 대표가 직원들하고 특별한 꿈을 위해서 가야 될 때 뭐 난관이 있으면 그게 돈적인 거면 그걸 해결해 가면서 가야 되니까 그건 이제 대표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죠. 벤처스퀘어는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커뮤니티 같은 멘토 집단이 그런 개념으로 시작한 조직체예요. 그래서 멘토 집단들이 각 분야에서 뭐 자기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저는 미디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미디어 역할을 하고 누구는 투자 역할을 하고 누구는 뭐 마케팅 역할을 해주고 누구는 무슨 공간을 지원해주고 누구는 뭐 정부 사업을 어떻게 따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제가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미디어다 보니까 이제 외연이 넓다 보니까 미디어적인 역할이 먼저 시작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투자,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지원,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교육, 뭐 그 다음에 사업적인 뭐 멘토링, 네트워킹, 컨퍼런스, 행사. 그래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의 역할이 도드라져 있는 거고. 원래 대표들이 하는 일은 다, 모든 걸 다, 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직원들이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이 대표의 역할이니까. 처음에는 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 손을 놔줘야 되는 역할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일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죠. 그건 뭐 딱히 뭐 누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배달의 민족이 우리 때문에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3명일 때 4명일 때 취재를 해줬던 그들을 노출시켜줬던 사람은 우리죠. 예.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누구는 성공했을 것이고 누구는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기록으로 남겨준 거는 우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 누구를 밀어주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글을 쓰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기록가의 입장에서 쓰는 거죠. 보람은 뭐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미디어는 보람이라는 게 별로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없어도 되는 존재들이거든요. 벤처스퀘어 없어도 우리나라 잘 돌아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보람은 누군가로부터 각인되어 있고 존재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때예요. 필요한데 고맙다. 필요한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그냥 있어줘서 고맙다. 위로가 된다. 얘기할 대상이 된다. 마치 연인처럼, 부모처럼, 가족처럼.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같이 있어야죠. 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돈벌이가 없을 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돈을 줘야 될 이유를 못 찾고 있을 때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일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없어도 되는 역할이라고 인지되고 있을 때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도와줬고 누군가에게 기여를 해줬고 이 사업이나 사업 분야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뭔가 접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에서야 뭐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거지 그때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기자가 없다니?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지금이야 이제 설명이 존재 자체가 설명이 되니까 가능한데 그때는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 자체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리고 이런 매체가 하나쯤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거 동의해 주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죠. 사실. 실패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럼 또 다른 거 하면 되죠 뭐. 네. 실패는 빨리 강하게 겪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정말 지금까지 왔을 때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6년 동안 수백 개의 아이디어를 뽑아봤어요. 엔젤 클럽도 만들어 봐야겠다. 뭐 사회적인 지원 그룹도 만들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이런 행사도 만들고 저런 행사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유료화 서비스도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뭐 이런 많은 시도들을 했어요. 거의 90%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성공할 때도 있었고 계속 실패하고 있는 것도 있고 6년 내내 실패하는 것도 많고 예. 그 중에 몇 가지가
결과가 있는 거지. 실패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뭔가 해보고 실패라는 걸 경험으로 얻고 그걸 교훈으로 얻으면 그 다음 도전이 나올 수가 있죠. 회사를 끌고 갈 생각이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그렇죠. 왜냐하면 회사는 항상 회사도 자체적인 수명이라는 게 있고 그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성이 있어요. 그 생명성은 내가 필요 없을 때도 있을 거야 아마. 조직원들이 스스로 움직일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누군가가 더 필요할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누군가와 결합을 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회사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내가 만든 회사일 수 있어도 이게 사회적으로 이미 받아들여지고 있는 회사하고 존재인데, 그러면 사회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면 누군가가 그 기대에 맞춰서 움직이면 되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회사도. 자식과 같은 존재죠. 뭐. 아까 말씀. 속썩이고 피곤하고 끊임없이 애정을 쏟아부어야 되고, 그래도 엇나가기도 하고 어쩔 땐 보람을 주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고. 제가 이 벤처스퀘어 말고도 법인이 5개 정도 더 만들었거든요. 투자는 한 30개 정도 더 했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내가 애정을 주는 대상들이고, 내가 애정을 줬고 만들고 또는 기여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 성장하길 바라요. 스스로 깨닫길 바라고 그들 스스로 기여하길 바라요. 내가 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간에 내 맘대로 살기죠. 아무 생각 없이 내 맘대로 살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다음 역할이 뭘까? 1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했고 지금 7년, 8년째 지금 비즈니스맨 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자이면서 비즈니스맨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축복이지만, 기자이면서 비즈니스맨을 했다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 축복받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지금 뭐 겸임교수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하는 일마다 기여하면서도 새로운 역할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자를 할 때도 다들 또라이처럼 봤지만 저는 다 그게 의미 있는 시도라고 봤거든요.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고, 지금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야. 다들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정말 이상하게 많이 봐요. 자기네들 익숙하지 않은 세계니까. 그래도 뭐 해보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고, 누구 가르치는 역할도 우리가 많은 개혁들에 혁신해야 되는 요소들이 남아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대안교육이 뭘까? 이런 고민도 하고, 창업교육은 또 뭘까? 이런 고민도 좀 하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꿈나무들이 창업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한번 연구해서 그걸 해소하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저의 역할일 수도 있겠죠. 사실 해주고 싶은 말. 빨리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빨리 해보고 빨리 실패해보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스타트업들이 90% 이상이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성공한다는 가능성은 그 성공의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어차피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어떻게 좋게 실패할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실패할까? 그걸 고민하게 될 거야 아마. 근데 성공만을 달리면 모든 걸 잃는 느낌이 날 거야. 그래서 인생 어차피 많은 실패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시도하지 않는 게 더 실패한 삶일 것 같아요. 생각났을 때 해보고, 해봤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먼저 해보는 역할이 있어야죠. 쓰시다면 하고 싶은 거 하시고, 할 수 있는 거 해보시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잘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 그 다음에 해야만 하는 것들이 너무 좀 다른 경우가 많죠.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만들어놔야 된다. 그걸로 밥벌이가 돼야 나머지가 다 가능하다. 아무것도 못하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면 헛된 희망 주는 거 싫어해요 저는. 하고 싶은 거 해. 그건 말이 안 되면. 잘하는 거 하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